당신 같은 사람이 12억짜리 보석을 사겠다고. 웃기지 마.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을 향한 직원들의 조롱이었어요. 30년간 남편을 위해 쌀 한 톨까지 아껴온 이정숙 씨는 그날 절망에 빠져 있었죠.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과 젊은 여자의 악독한 모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초라해 보이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무시와 멸시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통쾌한 복수극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진짜 승부는 누가 걸었는지 밝혀지는 충격적인 결말까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억 단위 보석만 취급하는 고급 보석상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오늘도 상류층 고객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죠. 유리 진열장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매장 곳곳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VIP 고객 3분 오신다고 하셨죠? 박미영 사원이 동료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항상 돈 냄새에 민감했고 고객의 외모만 보고도 지갑 사정을 판단하는 재주가 있다고 자부했죠. 맞아. 그 중에 한 분은 30억대 다이아 반지 보러 오신대. 와, 대박.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겠다. 직원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입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허름한 옷차림의 40대 여성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동네 마트에서 파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머리는 집에서 대충 묶은 듯했고 화장기는 전혀 없는 맨얼굴이었어요. 저 사람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야?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미영은 대놓고 코웃음을 쳤죠.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여기 보석상인데.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런 사람이 뭘 사겠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려보내. 하지만 오직 한 명, 김수진 매니저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언제나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수진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이정숙 씨는 그 미소에 조금 마음이 놓였죠. 저기, 보석 좀 보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김수진이 고급 소파로 안내하자 박미영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언니, 시간 낭비하지 마요. 저런 사람이 뭘 사겠어요. 하지만 김수진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정숙 씨에게 집중했어요. 어떤 보석을 찾으세요? 저기 진열된 것 중에 가장 비싼 걸 보고 싶어요.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영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가장 비싼 거요? 네. 이정숙 씨가 가리킨 곳은 매장 가장 안쪽 특별 진열대였어요. 그곳에는 12억 원짜리 희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었죠.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12억짜리인데 세계에 하나뿐이에요. 저희도 구경 못 해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그럼 사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못 사실 텐데. 박미영이 머뭇거리자 김수진이 나섰어요. 물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수진이 책자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이정숙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희귀해서 전 세계에 이것 하나뿐이에요. 다시는 구할 수 없는 보석이죠. 그래서 저희도 직접 보진 못해서요. 12억 가치를 하는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예약을 해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때 이정숙 씨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럼 예약할게요. 네. 김수진도 깜짝 놀랐어요. 박미영은 아예 웃음이 터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거 예약금만 1억이에요. 네. 예약할게요. 이정숙 씨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는 순간 매장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하신다고요? 당연하죠. 그리고는 김수진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수진 씨.
우리 같이 12억짜리 보석이 얼마나 그 가치를 하는지 보자고요. 수지는 감격스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영광까지 저에게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고객님. 박미영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럼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숙입니다. 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1억 원이 계좌에서 이체됐거든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머지 11억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이정숙 씨가 나간 뒤 매장은 난리가 났어요. 김수진, 정말 대단해. 점장이 감탄했어요. 첫 번째로 그 목걸이 계약한 거야. 반면 박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12억을? 박미영 씨,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점장이 질책했어요. 박미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두고 봐요. 11억 분명 못 가져올 테니까. 이에 수진이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말 가려서 해요. 설령 저 고객님이 그 돈을 못 가져온다고 해도 당신한테 이런 대우 받을 이유 없어요. 박미영은 화가 나 빨개진 얼굴로 자리를 떠났어요. 김수진은 그날 특별 인센티브와 함께 승진 가능성까지 얻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정숙 씨가 연락처를 김수진에게만 남겼다는 거였죠. 다른 직원 말고 수진 씨하고만 연락하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수진 씨만 저를 사람 대우해줬거든요. 그날 저녁 김수진은 이정숙 씨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로 11억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했어요. 며칠 뒤 이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매장으로 오실 건가요? 아니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김수진이 카페에 도착하자 이정숙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했죠. 어서 와요. 커피 시킬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이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수진 씨는 정말 다르네요. 이정숙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보석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요?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김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요? 30년 결혼 생활인데 남편이 바람났어요. 젊고 예쁜 최유미란 여자. 이정숙 씨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젊은 여자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인연이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어요. 남편하고 둘이 밤낮 없이 일했죠. 이정숙 씨가 과거를 회상했어요. 라면 한 개도 아껴가며 돈 모아서 사업 키웠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남편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여자한테만 좋은 것들 다 해줘요. 명품 가방, 고급차, 럭셔리 여행까지. 김수진이 분노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30년간 헌 옷 입고 살았는데 그 여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명품 사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려고. 이정숙 씨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 보석도 그런 의미예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김수진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고객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돈 많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그냥 장난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머,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람 믿기가 무서워져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매장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려한 명품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선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이 반짝이는 눈으로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걸 찾으세요?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이정숙 씨가 말했던 그 여자가 아닐까 싶어서요. 아, 그거요? 세계에 하나뿐인 희귀 보석이죠. 박미영이 신나게 설명했어요. 보여드릴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객님? 최유미요. 김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바로 이정숙 씨가 말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죠? 와, 정말 예뻐요. 이거 지금 당장 살 수 있나요? 당장이요? 네. 현금으로 12억 다 줄게요. 박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현금으로요? 12억을? 네. 지금 당장요. 그때 김수진이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그 목걸이는 이미 예약된 상태예요. 예약. 누가요? 최유미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고객분이 예약하셨어요. 예약 취소하고 저한테 파는 건 안 돼요? 현금으로 바로 줄 텐데. 박미영이 김수진에게 눈짓했어요.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수진아, 고객이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는데. 점장도 나왔어요. 예약금만 받은 상태죠? 네, 그럼 예약 고객에게 연락해서 안 됩니다. 김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해요. 김수진 씨, 이건 비즈니스예요. 더 확실한 거래를 해야죠. 점장이 설득했어요. 예약 고객이 정말 11억을 가져올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최유미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예약만 해놓고 돈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확실히 지금 당장 살 수 있어요. 김수진이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정숙 씨가 11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정숙 씨의 사연을 들은 후였기 때문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미 약속했어요. 김수진, 뭐 하는 거야? 점장이 화를 냈어요. 12억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왜 거절해? 약속은 약속이에요. 당신 미쳤어? 박미영도 소리쳤어요. 수수료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하지만 김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먼저 약속한 고객에 대한. 최유미가 화를 냈어요. 예? 돈도 제대로 못 낼 사람한테 무슨 예의야? 그건 고객이 판단할 일이에요. 정말 답답하네. 다른 데 가서 사면 되잖아. 이건 세계에 하나뿐인 보석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김수진이 차분히 말했어요. 최유미는 결국 화를 내며 매장을 나갔어요. 점장이 김수진을 질책했어요. 김수진, 당신 때문에 12억 날린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예약 고객이 돈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김수진은 불안했어요. 정말로 이정숙 씨가 11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싶어서요. 드디어 약속 날짜가 됐어요. 오전 10시에 이정숙 씨가 나타날 예정이었죠. 시간이 되자 이정숙 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 씨. 왔어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점장과 다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11억 준비하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이정숙 씨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11억 원이었죠. 점장과 박미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거래가 완료된 후 이정숙 씨가 김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왔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지역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면서요. 김수진이 당황했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이정숙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 씨가 약속 지켜줘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이정숙 씨가 김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점장과 박미영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돈만 보고 약속을 어기려 했던 자신들이 창피했거든요. 이날 이후 김수진과 이정숙 씨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며칠 뒤 이정숙 씨가 김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올래요? 집에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수진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이 넘는 넓은 집이었죠. 정말 좋네요. 이혼 준비하면서 미리 샀어요.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그런데 너무 넓어서 외로워요. 이정숙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수진 씨, 혹시 여기서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네. 김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룸메이트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겠어요. 김수진은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월세도 부담됐고 외로웠거든요. 정말 같이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수진 씨 같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일주일 뒤 김수진이 이사를 마쳤어요. 이정숙 씨는 진짜 언니처럼 챙겨줬죠. 수진 씨 방은 여기예요. 햇살도 잘 들고 조용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숙 언니.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진짜 동생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금세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TV도 함께 봤죠. 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확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 덕분이에요. 그 계약 덕분에 인정받았거든요. 수진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며칠 뒤 이정숙 씨가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어요. 수진아, 내가 어떤 사업하는지 궁금하지? 네, 궁금해요. 건설자재 유통업이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커졌어. 와, 대단하시네요. 남편 몰래 제 명의로 따로 해뒀거든. 연매출이 100억 정도 돼. 김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요? 응. 그래서 12억 정도는 문제 없었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였어요. 이정숙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수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그 여자 집까지 사줬다더라고. 또요? 3억짜리 아파트래.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김수진이 화났어요. 도대체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분명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이정숙 씨가 서류들을 꺼냈어요. 내가 회사 재무 담당이었으니까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어. 어떤 이상한 점이요? 거래처 대금 지급이 이상해. 실제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어. 김수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최유미 명품 구매 시기와 회사 출금 시기가 거의 일치. 완전 횡령이네요. 맞아.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김수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매장 네트워크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명품 매장들과 연결해서 최유미 구매 패턴을 조사해 볼게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언니, 이거 봐요. 뭔데? 최유미가 작년 한 해 동안 명품에만 3억 원을 썼어요. 3억 원이나? 그리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티도 열고 해외여행도 매달 가요. 이정숙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나는 30년간 라면도 아껴 먹었는데.
그 여자가 1년에 3억을. 완전 말이 안 되죠. 이제 참을 수 없어. 제대로 응징해야겠어. 어떻게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폭로할 거야. 이정숙 씨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폭로할 거야. 이정숙 씨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김수진도 의욕에 찼어요. 우선 남편 회사 거래 내역부터 자세히 분석해보자. 이정숙 씨가 더 많은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봐. 작년 3월부터 이상한 거래가 시작됐어. 어떤 거래요? 가짜 거래처한테 돈을 보내고 있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야. 김수진이 놀랐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최유미 통장으로 흘러간 것 같아. 우회해서 말이지. 정말 치밀하네요. 3월에 1억, 5월에 8천만 원, 7월에 1억 2천만 원. 이정숙 씨가 하나하나 계산했어요. 총 15억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 15억이나요? 김수진도 분석에 참여했어요. 언니, 제가 명품 매장에서 조사한 것도 봐요. 뭐가 나왔는데? 최유미가 3월에 명품 가방 10개, 5월에 다이아 반지, 7월에 명품 시계를 샀어요. 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네. 맞아요. 회사에서 돈 빠져나간 바로 그 시점에 명품을 산 거예요. 두 사람은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이거면 충분히 횡령 증명할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폭로할 거예요? 이정숙 씨가 씩 웃었어요. 다음 주에 남편이 최유미를 위해서 파티를 연대. 파티요? 응. 재계 인사들도 많이 온다고 해. 거기서 폭로할 거야. 김수진이 걱정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미 이혼 서류도 준비됐고 변호사와도 상담했어.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날 12억짜리 목걸이도 걸고 갈 거야.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정숙 씨가 김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언니가 오르니까요. 이제 정말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뒤 이정숙 씨는 파티 준비를 했어요. 우아한 검은 드레스에 12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했죠. 언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 전혀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꾸미는 거야. 이정숙 씨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파티장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정숙 씨에게 집중됐어요. 저 목걸이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엄청 비싸 보이는데? 누구지 저 여자? 반면 최유미는 당황했어요. 자신보다 더 화려한 이정숙 씨를 보고 질투가 났거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부인 자격으로 왔어. 남편 박철호도 당황했어요. 정수가 왜 갑자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정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남편 박철호 씨가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총 횡령 금액은 15억 원이고 이 돈으로 최유미 씨의 사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이정숙 씨가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가짜 거래처 거래 내역, 최유미 씨 명품 구매 시기. 모든 게 일치합니다. 박철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정수가 그만해. 왜요? 사실인데. 최유미도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다 있어요. 이정숙 씨가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명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파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완전 횡령이네. 기자들도 와 있었는데 즉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준비했어요. 이거 대박 뉴스다. 박철호가 이정숙 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묘.
당신이 최유미를 위해서 마련한 그 집 말이에요. 뭐, 그 집 계약금도 회사 돈이었죠. 사람들이 더욱 충격받았어요. 정말 끝내주네. 부인이 직접 폭로하다니. 최유미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최유미 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모든 명품이 횡령한 돈으로 산 거 아닌가요? 이정숙 씨가 당당히 말했어요. 30년간 저를 위해선 1,000원도 아깝다던 남편이 이 여자를 위해선 15억을 썼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정숙 씨는 차분했죠.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죠. 다음 날부터 언론이 완전히 난리였어요. 재계 인사 15억 횡령 사건 발생. 부인의 용기 있는 폭로로 진실 밝혀져. 30년 결혼의 배신, 충격적인 반전. 김수진이 출근하자 동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진아, 뉴스 봤어? 너 아는 고객이잖아. 정말 대단하더라. 12억짜리 목걸이 걸고 나온 거 봤어? 박미영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이정숙 씨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말이에요. 박미영 씨 기분이 어때요? 점장이 비꼬듯 말했어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수진 씨처럼 행동하세요. 진정한 서비스가 뭔지 배워야 해요. 김수진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바빴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정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 수진이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대.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어.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TV 봐요. 김수진이 소리쳤어요. 뉴스에서 박철호와 최유미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검찰은 오늘 박철호 씨와 최유미 씨를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정말 잡혔네요. 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숙 씨도 TV를 보며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언니, 후회되세요? 아니야. 잘한 일이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며칠 뒤 김수진의 매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김수진 매니저. 본사에서 임원이 찾아왔어요. 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언론에서 우리 직원의 도덕성을 크게 칭찬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 승진을 결정했어요. 본점 팀장으로 발령납니다. 김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특별 포상금도 있어요. 반면 박미영은 고객 차별 문제로 다른 지점으로 좌천됐어요. 김수진, 미안해. 박미영이 마지막 날 사과했어요. 나도 배워야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괜찮아요.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한편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모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계에서는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정숙 씨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언니,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이 와요. 거절하자.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고맙긴 하지만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성기업인 협회에서 연락 왔어. 뭐래요? 올해의 용기상을 주고 싶다고 해. 김수진이 신났어요. 와, 대박이에요. 받아야 할까? 당연히 받으셔야죠.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시상식 날
이정숙 씨는 또 한 번 12억짜리 목걸이를 착용했어요. 이 목걸이가 제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해요. 30년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준 목걸이예요. 이정숙 씨가 김수진을 바라봤어요. 김수진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시상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저도 승진해서 새로운 환경이에요. 우리 둘 다 변화의 시기네. 그때 이정숙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내 회사 일 도와줄래? 네, 건설자재 유통업인데 영업 쪽에서 내 능력이 필요해. 김수진이 놀랐어요. 정말요? 보석상에서 보여준 내 성실함과 신뢰성이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그 분야를 잘 모르는데 가르쳐 줄게. 그리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줄 수 있어. 김수진이 고민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김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정숙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뒤 김수진은 이정숙 씨의 회사로 이직했어요. 수진아, 첫 출근 어때? 신기해요. 보석상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정숙 씨의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직원만 50명이 넘었고 사무실도 넓었죠. 언니,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셨네요.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졌어. 남편분은 이 회사 존재도 몰랐던 거죠? 응. 개인 회사니까. 그래서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에서 제외됐지. 김수진이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30년간 당한 게 있으니까. 이정숙 씨가 김수진을 직원들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새로 오신 김수진 영업부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이 정말 칭찬 많이 하셨어요. 어떤 칭찬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의리도 있고 성실하다고요. 김수진이 부끄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이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 김수진은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보석상에서 기른 고객 응대 실력이 건설자재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수진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무엇이요? 오늘 계약 성사시킨 거 5억 원짜리잖아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정숙 씨는 알고 있었어요. 김수진의 성실함과 신뢰성 덕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편 박철호와 최유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심에서 박철호는 징역 5년, 최유미는 징역 3년을 받았어. 정말요? 응. 그리고 모든 재산 몰수의 피해 배상까지. 김수진이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아직 항소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의미 없을 거야. 언니는 어떤 기분이세요? 시원하기도 하고 복잡해.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며칠 뒤 김수진에게 깜짝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아, 너 기사 났어. 네. 이정숙 씨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의리의 보석상 직원,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 어머, 이게 뭐예요? 내 이야기야. 시역 현금 거래 거절하고 약속 지킨 것 때문에 유명해졌어. 기사에는 김수진의 일화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기 드문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 김수진이 부끄러워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또 뭐가 고마우세요? 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저야말로 감사하죠. 언니 덕분에 더 좋은 일자리도 얻고 우리 정말 좋은 팀이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정숙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택배인데 발신인이 안 나와 있네. 뭘까요? 택배를 받아보니 정체불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정숙 씨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박철호 회사 직원들이 보낸 거야. 뭐라고요? 우리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직원들이 모두 실직했다고. 책임지라고 해. 김수진이 화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은 박철호가 한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어찌됐든 피해자가 생겼어. 그래도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정숙 씨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여기 보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다고 언니한테 책임을 묻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뭔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김수진이 놀랐어요. 설마 도와주실 생각이에요? 잘못한 건 남편이지만 직원들은 피해자잖아. 이정숙 씨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그 직원들을 만나보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피해자끼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이정숙 씨와 김수진은 전 직원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인 분위기였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3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고 이정숙 씨가 차분히 말했어요. 여러분 심정 이해해요. 저도 30년간 속은 피해자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사정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 제 회사에서 일할 사람 있으면 받아들이겠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물론 모든 분을 다 받을 순 없지만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조건이 뭔데요? 조건 없어요. 그냥 새 출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 직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10명의 전 직원을 자신의 회사로 받아들였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당연한 일이야. 같은 피해자인데. 역시 언니는 마음이 넓으세요. 이정숙 씨의 선행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죠.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성과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거였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정숙 씨와 김수진의 삶은 계속 이어졌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두 여성의 아름다운 동행이 말이에요.